각서는 소송에서 과거 혼인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로 많이 활용됩니다. 따라서 각서를 작성할 수 있으면 그 효력 여부를 떠나서 작성을 해두는 것이 추후 소송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혼인 기간 중 부부 사이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당장 이혼할 것처럼 싸우다가도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서로의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다시는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로 약속하며 각서를 작성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부부싸움을 하며 작성한 각서의 효력과 그 효력이 인정되도록 각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서를 작성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내용이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면 재산분할 다 포기하고 양육권도 포기하고 이혼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또 외도를 하면 전 재산을 아내에게 다 주고 양육권을 포기하고 못 만나가겠다 라고 적는 건데요. 그러다가 또 외도를 저질렀어요. 이랬을 때 각서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각서는 재산 분할을 포기하겠다,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라는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고요. 증거로서의 효력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각서의 내용에 이전에 외도를 했던 사실이 기재되어 있잖아요. 그런 점 때문에 이 각서를 통해서는 이전에 외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증거가 되는구나 라고까지는 인정되지만 재산 분할과 양육권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 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그 재산 분할 청구권의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례가 보고 있기 때문이고요. 양육권 또한 이혼할 당시에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지 과거의 혼인 기간 중에 부부 사이에 어떤 약정을 했다 그거에 따라서 결정하자 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약정은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효력이 인정되는 각서는 어떤 내용일까요? 판례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위자료 내지 위약금 약정을 하고 협의이혼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 각서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외도를 하지 않는다. 만약 다시 외도를 하면 위약금으로 위자료조로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의 이인에 대한 학자금조로 4천만 원을 지급한다. 그렇게 해서 총 합계 7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약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금 외도가 발생했어요. 그러고 나서 실제 협의이혼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판례는 부부 사이에 체결한 계약도 민법상 계약으로서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아 그 각서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하는 것은 각서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거나 강행법규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위약금 약정이라도 위약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렇게 쓰는 것은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기 때문에 효력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부부싸움 끝에 각서 작성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협의이혼을 안 하면 이거 작성할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서는 소송에서 과거 혼인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로 많이 활용됩니다. 따라서 각서를 작성할 수 있으면 그 효력 여부를 떠나서 작성을 해두는 것이 추후 소송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와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이나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강원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